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푸릇푸릇한 상추 한 장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소리 없이 녹여버리고 혈관을 진흙처럼 끈적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 건강을 생각해서 쌈 채소를 듬뿍 챙겨 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큼 충격적이고도 절실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추를 천연 보약이라고 부릅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에 된장 한 숟갈 올리고 아삭한 상추로 크게 쌈을 싸서 입안 가득 넣을 때 그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식사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신장의 미세 혈관이 하나둘씩 터져나가는 고통의 시작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많은 분이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고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추를 특정 음식과 잘못 결합해서 드시는 순간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 성분은 혈액 응고를 촉진하여 여러분의 뇌와 심장으로 가는 길목을 꽉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와 함께 곁들이는 평범한 양념들이 신장의 거름망인 사구체를 처참하게 으깨버리고 결국 평생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투석실 침대로 여러분을 검장해 간하는 되겠습니다. 등 떠밀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제가 서울의 인공신장실에서 직접 마주한 수많은 환자가 바로 어제까지 여러분처럼 상추를 보약으로 믿고 드셨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장과 혈관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단영, 심장당호는 다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상추의 무서운 이면과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식사법을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상추와 함께 먹는 순간 신장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독극물 조합, 3가지와 오히려 망가진 콩팥 기능을 회복시키고 뼈를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비방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삶이 병실 안에서 끝날지 아니면 활기차게 산천을 누빌지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상추 한 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귀한 생존 지도를 확인하시기 전에 지금 바로 화면 밑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작은 손짓 하나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신장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격적인 경고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누리신장내과와 인공신장실에서 매일같이 환자들을 마주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신장 기능을 상실하고 투석기계에 몸을 맡긴 채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시는 어르신들을 뵙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뼈저린 후회입니다. 특히 평소에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상추 같은 채소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추는 우리 민족에게 아주 특별한 채소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는 상추를 가리켜 성질이 차고 맛있으며 몸속에 열을 내리고 혈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탁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상추는 청열초, 즉 피를 맑게 하고 열을 다스리는 풀이라고 불리며 귀하게 대접받았습니다. 실제로 상추에는 칼슘과 무기질, 그리고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여 뼈 건강과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상추 속의 칼슘은 우유보다 1.5배나 많이 들어있어 천연 보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상추가 왜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신장, 즉 콩팥에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의 거대한 정수기이자 가장 정교한 필터 시스템입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이 작은 장기는 매일 수천 번씩 우리 몸의 혈액을 걸러내어 노폐물을 배출하고 깨끗한 피를 다시 전신으로 보내줍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 다발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구체는 아주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혈액이 설탕이나 나트륨으로 인해 끈적끈적해지거나 혈전으로 인해 탁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정수기 필터에 진흙탕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신장은 비명을 지르며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신장의 여과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웬만큼 짠 음식을 먹어도 신장이 버텨주지만 노년의 신장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추 자체는 훌륭한 영양소를 품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방식, 즉 잘못된 궁합의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상추의 성분이 오히려 사구체를 공격하는 날카로운 칼날로 변하게 됩니다. 피를 맑게 하려고 먹은 상추가 오히려 피를 굳게 하고 신장을 녹여버리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한 입이 보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하는 지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깨우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매주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음식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드시는 상추 속에 숨겨진 첫 번째 치명적인 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단짝 친구인 쌈장입니다. 여러분 상추 한 쌈 크게 싸서 드실 때 쌈장을 듬뿍 찍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이 쌈장이 상추와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콩팥을 녹여버리는 무서운 폭탄으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상추는 채소니까 많이 먹을수록 몸속의 염분을 배출해 줄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쌈장에 들어있는 과도한 나트륨과 설탕이 상추라는 건강한 가면을 쓰고 여러분의 혈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그 이유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쌈장을 듬뿍 찍은 상추쌈을 입안 가득 넣는 순간 우리 몸속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나트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혈액은 순식간에 아주 짠 상태, 즉 전문 용어로 고삼투압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정수기 필터에 아주 진한 소금물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짜지면 농도를 맞추기 위해 우리 몸속 세포와 장기들로부터 물을 강제로 끌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세포 탈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혈액의 양이 갑자기 불어나니 혈압은 순식간에 치솟고 신장의 미세한 거름망인 사구체는 엄청난 압력에 노출됩니다. 사구체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모세혈관 다발인데 이 과도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터져나갑니다. 결국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섬유화 현상이 진행되고 한번 파괴된 사구체는 절대로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세월이 흐르며 미각이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 혀의 맛세포가 줄어들면서 웬만큼 짜거나 달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느끼시지요. 그래서 쌈장을 아주 깊게 듬뿍 찍고 상추를 두세, 장 겹쳐 크게 싸드시는 것을 건강한 식사라고 믿으십니다. 나는 채소를 많이 먹으니 고기를 먹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시지만 실상은 상추라는 옷을 입힌 소금 폭탄을 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트륨은 혈관벽을 긁어 상처를 내고 그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신장은 더 큰 압력을 가해 피를 보내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정말 가슴 아픈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72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동네에서 상추쌈을 가장 좋아하기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항상 걱정 마라. 나는 상추를 매일 박스째로 먹으니 신장도 혈관도 아주 깨끗하다라고 자랑하셨지요. 하지만 박 어르신은 자식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맛이 예전 같지 않자 밥 반찬 대신 오직 쌈장을 가득 넣은 상추쌈으로만 끼니를 때우셨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정성껏 보내준 귀한 소고기도 상추에 싸서 쌈장 맛으로 드셨고 나중에는 아예 쌈장 없이는 밥 한 숟갈도 못 드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어르신은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어르신은 가장 아끼는 손자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 평소 아껴두었던 구두를 꺼내 신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을 밀어 넣어도 구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 어르신의 발과 종아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부기가 심했습니다. 깜짝 놀란 자식들이 어르신을 모시고 급히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르신의 신장 기능은 이미 정상의 20%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져 몸속의 수분과 노폐물을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의 퉁퉁 부은 발을 만지며 가슴 아프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의 신장은 이 수천 송이의 상추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쌈장과 소금물에 빠져서 질식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아버지가 보약인 줄 알고 드셨던 그 쌈장 가득한 상추쌈이 아버지를 투석실 문턱까지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채소를 많이 드시니 당연히 건강하실 줄 알았다며 자신들의 무지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다치만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침묵에 잠긴 신장이 비명을 지르며 붓기로 나타났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강을 건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기계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장기입니다. 특히 상추를 드실 때 쌈장을 듬뿍 찍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황혼기를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상추를 드실 때는 쌈장 대신 염분을 낮춘 저염된장을 사용하시거나 차라리 들깨가루와 식초를 섞은 소스를 활용하십시오.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것이 신장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소중한 콩팥을 위해 쌈장을 줄이고 짜게 먹지 않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엄숙한 행동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하고 투석이라는 비극에서 여러분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이라고 남기시고 저와 함께 신장 건강을 위한 위대한 변화를 시작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쌈장의 위험성보다 어쩌면 더 교묘하고 무서운 두 번째 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입맛이 없을 때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는 상추, 겉절이 속에 들어가는 설탕과 식초입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서 갓 버무린 상추 겉절이는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최고의 반찬이지요. 하지만 이 상추 겉절이를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 듬뿍 넣는 설탕이 상추와 만나는 순간 상추가 가진 모든 보약 성분은 파괴되고
여러분의 신장과 뼈를 공격하는 독극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 생화학적인 원리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추에는 우리 몸의 혈액을 만들고 세포를 재생하는 데 꼭 필요한 엽산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제된 설탕이 들어오면 설탕은 상추 속의 엽산과 칼슘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괴해버립니다. 설탕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이 과정에서 혈액 내 염증 지수인 CRP 수치를 가파르게 상승시킵니다. 피가 설탕물처럼 끈적해지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사구체가 딱딱해지며 필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골다공증과 눈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을 산성화시켜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 속에 저장된 칼슘을 강제로 끌어냅니다. 상추를 먹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설탕 때문에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설탕으로 인해 혈액이 탁해지면 눈의 미세혈관까지 손상되어 황반변성이나 망막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에 제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65세 최어르신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어르신은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우리네 어머니셨습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식단 관리에 온 정성을 다하셨지요. 남편이 당뇨 때문에 입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면 최 어르신은 상추가 당뇨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싱싱한 상추를 사다가 겉절이를 무쳐내셨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탕을 듬뿍 넣고 식초를 가미해 새콤달콤하게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맛이 담긴 그 달콤한 상추, 겉절이를 보약이라 믿으며 매일같이 밥을 비벼 드셨습니다. 최 어르신은 남편이 잘 먹는 모습에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며 뿌듯해 하셨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의 소변에서 거품이 심하게 나기 시작했고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남편분의 상태는 이미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신부전증 말기였습니다. 당뇨로 약해진 신장에 매일같이 들어온 설탕 겉절이가 결정타를 날린 것입니다. 제가 최 어르신에게 설탕이 신장 사구체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조용히 설명해 드렸을 때 어르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낡은 앞치마를 붙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식해서 우리 영감님을 죽이고 있었네요. 남편 입맛 돋우려고 넣은 그 설탕이 신장을 녹이는 독약인 줄도 모르고 저는 매일 정성껏 독을 먹이고 있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눈물로 얼룩진 어르신의 앞치마를 보며 저 또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평생 헌신한 그 손길이 무지함 때문에 비극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설탕은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마약이자 독약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설탕이 듬뿍 들어간 상추, 겉절이는 신장으로 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상추를 드실 때는 설탕 대신 조청이나 올리고당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시거나 가급적 설탕 없이 고소한 들기름과 고춧가루만으로 본연의 맛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설탕의 단맛에 속아 여러분의 신장이 파괴되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 깊이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다시 한번 남겨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주방에서 설탕을 치우고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가장 위대한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이 최 어르신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이라고 남기시고 저와 함께 설탕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강한 신장을 지켜내 주십시오. 앞선 이야기들을 통해 쌈장과 설탕이 어떻게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앞선 내용보다 훨씬 더 급박하고 어쩌면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대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매일 드시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저해제, 즉 혈행 개선 약물과 상추의 충돌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현상이 왜 그토록 무서운지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혈액 응고작용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 비타민 K가 약의 효과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은 피를 묽게 하려고 애쓰는데 상추 속의 비타민 K는 피를 굳게 만들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렇게 몸속에서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 약의 효능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혈관 속에는 끈적한 피떡, 즉 혈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혈관 건강을 위해 상추를 갑자기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상추를 갑자기 섭취하면 혈중 비타민 K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이는 혈관 속에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상추가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비극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은퇴한 교사 김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어르신은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홀로 지내시면서도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하셨지요. 특히 곧 태어날 첫 손주를 품에 안아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 새벽 운동을 하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심장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아스피린 하나를 거르지 않고 드셨고 몸에 좋다는 상추를 매일 대량으로 섭취하셨습니다. 손주를 만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상추를 보약처럼 매 끼니마다 산처럼 쌓아놓고 드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운동을 다녀오신 김어르신은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급히 응급실에 실려오셨고 검사 결과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힌 경증 뇌졸중이었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의 평소 생활 습관을 면밀히 조사하던 중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의 혈액 속 비타민 K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입니다. 매일 드셨던 엄청난 양의 상추가 아스피린의 효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혈관 속에 피떡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김 어르신에게 상추와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해 드렸을 때 어르신은 허망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주 얼굴 한번 보려고 그 맛없는 상추를 억지로 매일같이 산처럼 먹었습니다. 그것이 제 혈관을 막고 저를 죽이려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손주를 기다리며 상추쌈을 드셨을 어르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니 저 또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건강해지려는 그 선한 노력이 무지함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추는 훌륭한 채소이지만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상추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며 갑자기 양을 늘리거나 줄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 혈액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하여 상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해지려고 상추를 드시다가 혈관이 막히고 있는 수많은 어르신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 그리고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전달하시고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상추를 잘못 먹었을 때 우리 신장과 혈관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제 상추 먹기가 겁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정반대로 상추를 보약보다 더 귀한 보약으로 만드는 기적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 냉장고 속에 항상 있는 계란과 거친 매력이 있는 현미밥입니다. 의학적으로 상추와 계란, 그리고 현미가 만나면 왜 천하무적의 궁합이 되는지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추에는 우리 뼈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 칼슘이 우유보다 1.5 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채소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바로 계란 속의 비타민 D와 현미 속의 마그네슘입니다.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혈액으로 흡수되고 마그네슘이 있어야 비로소 뼛속으로 단단하게 박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치면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의 뼈를 무쇠처럼 튼튼하게 만드는 삼각편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합은 침침해진 눈을 밝히는 데에도 기적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상추에는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루테인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루테인은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아잔틴과 함께 섭취했을 때 그 흡수율이 수십 배로 뛰어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물이 휘어 보이거나 눈앞에 검은 점이 떠다니는 황반변성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천연 영양제는 없습니다. 상추와 계란이 만나 흐려진 여러분의 눈을 다시 초롱초롱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성분들을 파괴하지 않고 몸에 쏙쏙 흡수되게 먹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메뉴는 바로 상추 달걀말이와 현미 쌈밥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추에 열을 가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가하는 것입니다. 상추 속의 루테인과 비타민은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선한 생상추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현미밥을 지으실 때 마그네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지으십시오. 그리고 계란을 부칠 때 소금 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신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십시오.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은 상추 속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밥을 상추에 올리고 그 위에 정성껏 부친 계란을 올려 한 입 가득 드셔보십시오. 고기 없이도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뼈와 눈이 실시간으로 튼튼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는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상추밥 없는 김밥을 추천해 드립니다. 밥 대신 채 썬 계란 지단을 상추 위에 가득 올리고 당근과 함께 말아서 드셔보십시오. 당근 속의 비타민 A는 상추의 눈 건강 효능을 배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단 3번만 챙겨 드셔도 무릎 소리가 사라지고 눈앞의 안개가 걷히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 한 알보다 오늘 식탁 위에 올린 상추 한 장과 계란 한 알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신장이 약해질까봐 걱정하셨던 분들도 이 방식대로라면 걱정 없이 상추의 영양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비법을 소중한 분들께 전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지식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살리고 눈이 침침해 고생하는 이웃에게 빛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공유하신 후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주십시오. 앞서 계란과 현미가 상추와 만나 우리 뼈와 눈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늘 커다란 숙제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꼭 필요하지만 고기나 생선 속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요독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내어 신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기를 드시면 신장의 거름망인 사구체는 비명을 지르며 망가지게 됩니다. 이때 신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기력을 보충하고 뼈를 강철처럼 만들어주는 기적의 단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두부입니다. 의학적으로 상추와 두부의 결합은 신장 건강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축복과도 같습니다. 두부의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요독 생성량이 매우 적어 신장 사구체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근육을 짱짱하게 지지해 줍니다. 특히 두부 속의 핵심 성분인 이소플라본은 상추에 가득한 비타민 K와 만났을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하여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상추의 비타민 K는 새로운 뼈 조직이 형성되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강력하게 돕습니다. 상추가 뼈를 만드는 벽돌을 제공한다면 두부는 그 벽돌들이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폐경기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고생하시는 여성 어르신들에게는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도 효과적인 천연 골다공증 치료제가 됩니다. 여기에 제 가슴을 너무나도 뜨겁게 울렸던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퇴락하고 좁은 골목길 끝 오래된 단층집에 홀로 사시는 한 어머니와 그 딸의 이야기입니다. 딸은 직장 생활로 바빠 한동안 고향집에 들르지 못하다가 어느 주말 큰 마음을 먹고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그런데 딸은 어머니가 차려낸 식탁을 보고 그만 참았던 화를 버럭내고 말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 흔한 생선 토막 하나 없이 오직 끓인 두부 몇 조각과 텃밭에서 갓 따온 상추, 그리고 허름한 된장 한 그릇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초라하게 사느냐며 자식들이 매달 보내주는 용돈은 다 어디에 쓰시고 고기 한 점 안 사드시느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사실 딸은 어린 시절부터 늘 고기 한 점 없이 두부와 상추만 올라오는 그 가난한 식탁이 사무치게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혹시라도 집으로 놀러 올까봐 늘 가슴을 졸여야 했던 그 소박한 밥상이 미웠던 기억이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모진 말에도 그저 인자하게 웃으시며 우리 딸 많이 먹어라, 상추가 싱싱해서 맛이 아주 좋단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그 웃음조차 보기 싫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유품을 정리하던 딸은 어머니의 낡고 빛바랜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일기장에는 눈물 자국과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공부 가르치고 시집 보내려면 고기 살 돈일 원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지. 나는 이 부드러운 두부랑 싱싱한 상추만 먹어도 마음이 든든하다. 고기는 질겨서 이가 약한 나에게는 힘들지만 두부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으니 참 좋다. 상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어디 있겠니?
우리 딸이 이 보잘것없는 밥상을 싫어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엄마가 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건강이란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고기를 포기하셨지만 오히려 그 지혜로운 식단 덕분에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신장 한번 붓지 않고 무릎 한번 아프지 않은 채 매일같이 그 높은 언덕길을 걸어 딸을 마중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딸은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그 밥상이 사실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온 생애를 바쳐 차려낸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생명의 밥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그 밥상을 떠올리며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이 음식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딸에 참회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상추와 두부를 보약처럼 드시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강 메뉴는 바로 상추 두부 무침과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낸 저염 상추 두부국입니다. 이때 신장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제된 소금 대신 새우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짠맛을 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장 사고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소금 입자는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새우젓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천연 소화 효소인 프로테아제와 리파아제가 가득 들어 있어 두부의 단백질 흡수를 극대화해 줍니다. 또한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내주어 나트륨 섭취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먼저 멸치를 듬뿍 넣고 1.5리터의 물에 진하게 육수를 우려내십시오. 여기에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마지막에 상추를 손으로 툭툭 끊어 넣어 살짝만 데쳐 보십시오. 이때 소금 대신 새우젓 1.5티스푼 정도만 넣어 간을 맞추면 신장이 비명을 지르지 않고 환호하는 최고의 신장 보호식이 완성됩니다. 또한 생두부를 살짝 데쳐서 상추에 싸드실 때도 절대 쌈장을 찍지 마십시오. 대신 새우젓에 건더기만 살짝 올리거나 들기름에 버무린 상추, 겉절이와 함께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드시면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과 두부의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멸치 육수의 무기질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여러분의 혈관 속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신장이 다시 힘차게 숨을 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담긴 그 소박한 상추와 두부 한 접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는 생명의 힘이었습니다. 비싼 한약이나 화려한 산의 진미를 찾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귀한 재료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정성껏 넣어주는 이 건강한 보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일부터 당장 내 식탁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식탁 위에 두부와 상추를 올리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1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세요. 이 1이라는 글자는 여러분이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첫 번째 날이라는 뜻이자 가장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거룩한 약속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 하나가 모여 100세까지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기적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1이라고 남기시고 저와 함께 신장 건강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두부와 상추 이야기로 마음이 따뜻해지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완성할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뼈와 눈, 그리고 신장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우리 몸의 쓰레기 하치장인 장을 청소하여 신장의 짐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상큼한 키위와 고소한 견과류입니다. 여러분, 장이 깨끗해야 신장이 쉰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장 속에 변비가 생기고 독소가 쌓이면 그 독소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결국 신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신장은 이 장에서 올라온 독소까지 걸러내느라
쉴 틈 없이 혹사당하게 됩니다. 이때 상추와 키위가 만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상추의 풍부한 수분과 키위 속의 강력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에서 거대한 천연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장벽에 달라붙어 피를 탁하게 만들던 숙병과 독소들을 싹 쓸어 모아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해 줍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피가 맑아지고 신장은 비로소 깊은 휴식을 취하며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합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키위에는 오렌지보다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파괴하고 치매를 유발하는 주범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상추의 안심작용과 키위의 뇌 보호 효능이 만나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알츠하이머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에 오메가3이 풍부한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면 혈관 탄력까지 좋아지니 노년의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단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 귀한 재료들을 약처럼 드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장 청소를 위해 권하는 비법은 바로 청정 그린 스무디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싱싱한 상추 5장과 잘 익은 키위 1개, 그리고 호두 한 알이나 아몬드 3알을 준비하십시오. 믹서기에 상추와 키위를 넣고 물 1컵을 부어 시원하게 갈아주십시오. 마지막에 잘게 부순 견과류를 한 큰술 올려서 천천히 씹으며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생명처럼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스무디를 만드실 때 절대 우유를 넣지 마십시오. 키위 속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액티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되어 소화를 방해하고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려다 오히려 신장에 돌을 만드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물이나 코코넛 워터를 활용하여 깔끔하게 드십시오. 이 스무디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드셔보십시오. 며칠만 지나도 아랫배가 가벼워지고 안색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장이 비워지면 신장의 수치가 개선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장은 건강한 신장의 시작이자 치매 없는 노후의 열쇠입니다. 값비싼 보약보다 우리 주변의 상추와 키위 한 알이 여러분의 여생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대부 음식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 이 귀한 정보를 듣고 주변의 변비로 고생하거나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친구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장을 비우고 뇌를 깨우는 구원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공유하신 후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모여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상추 한 장에 담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아주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식탁 위에 놓인 그 평범한 상추가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단순히 고기를 싸먹는 아삭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엄중하고도 준엄한 생명의 열쇠라는 사실을 오늘 가슴 깊이 새기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대기, 즉 치명적인 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쌈장의 과도한 나트륨은 신장을 소금물에 빠뜨려 질식시키고 설탕이 가득 들어간 상추, 겉절이는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어 소중한 사구체를 녹여버립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약물을 드시는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상추 섭취는 혈관 속에 혈전이라는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박 어르신과 최 어르신의 가슴 아픈 눈물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끝까지 놓지 마셔야 합니다. 반대로 상추를 천연 보약으로 만드는 세 가지 비방도 함께 배웠습니다. 계란과 현미는 상추와 만나 우리 뼈와 눈에 다시 빛을 선물하고, 두부와 새우젓은 신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을 무쇠처럼 튼튼하게 지탱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키위와 견과류가 만난 청정 스무디는 장 속의 독소를 싹 쓸어내어 신장이 편히 쉴 수 있는 최고의 휴식처를 만들어줍니다. 이 조합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100세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축복과 활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외로운 싸움을 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과 환우분들께 제 진심을 다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병이 깊어지면 마음도 함께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자책하며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에 서글퍼질 때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신 깨끗한 물 한 잔과 올바른 상추 한 장이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단단한 벽돌이 될 것입니다. 병은 결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반드시 빛은 찾아오며,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그 빛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운 내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굳은 의지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신장은 결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독소를 걸러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야 붓기와 통증으로 가슴 아픈 작별 인사를 건넬 뿐입니다. 저는 인공신장실에서 차가운 기계 소리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견디시는 수많은 어르신을 뵙고 그분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더 많은 분이 투석실 문턱을 넘기 전에 이 진실을 알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아끼고 보살피는 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상추 한 장의 올바른 섭취는 단순히 건강해지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넘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평생 짐이 되지 않겠다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튼튼해야 손주의 재롱을 오래도록 볼 수 있고, 여러분의 눈이 맑아야 사랑하는 자식들의 밝은 앞날을 끝까지 지켜봐 줄 수 있습니다. 무지함 때문에 사랑하는 이에게 독을 먹였던 최 어르신의 그 눈물 젖은 앞치마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곧 생존이고 올바른 식습관이 곧 최고의 사랑이자 가장 깊은 효도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약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에 있습니다. 쌈장을 조금 덜어내고 설탕을 과감히 치우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껏 두부를 데치고 상추를 씻는 그 손길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신의 손길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면 저는 의사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상추 한 쌈을 입에 넣으실 때마다 오늘 저와 나누었던 이 생존 지도를 꼭 떠올려 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오늘 배운 건강한 식탁을 함께 나누자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와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힘차게 박동하고
여러분의 혈관이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하게 흐르기를 서울누리신장내과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하게 자식들의 효도를 듬뿍 받으며 사시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소중한 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웃음꽃이 항상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귀한 분들이며 건강을 되찾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그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문의 남현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행복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식사하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